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휴먼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홍용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간관계를 많이 이제 넓히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상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보는 그 강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인간관계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 코칭을 했던 사례입니다. 보면 34세의 업무 과장님이 저런 코칭을 이제 처음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제일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어울려 있으면 혼자 소외되는 기분도 들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려 해도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잘 몰라줘 힘듭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가 이렇게 쉽고 편하고 익숙하고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막상 만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순간이 되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에 파티가 있거나 여러 가지 회의가 있거나 여러 가지 MT가 있고 장소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막상 그 장소에 가더라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겉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색하고 그런 것들 피하게 되고, 또 그래서 힘들어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특히 개인화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줘서 차라리 나는 A라는 마음을 갖고 선의로 대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음을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가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장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나의 휴먼 네트워크 지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내용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원인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 대한 프레임 형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전 경험에 의한 마인드가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했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불안한 경험이 하나 저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야구 배트를 하나 사러 스포츠 운동구점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포에 가갖고 야구 배트를 하나 제가 샀습니다. 근데 야구 배트를 하나 샀는데 제가 이제 4학년이니까 뭐 알겠습니까? 4학년 때 야구 배트를 사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요 야구공 하나 같이 끼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나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돈 안 되는 야구 배트를 샀는데 그 비싼 야구공을 어떻게 끼워주냐라면서 이제 저를 질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디 점포나 물건을 살 적에 뭘 끼워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형성된 그 경험의 마인드가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올해 영상을 찍는 현재 45이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11살인데 그럼 34년 전의 기억의 지배가 지금까지도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주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트라우마나 안 좋은 경험에 의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사람을 대하기 좋은 사람들, 사람을 대하면 늘 행복해하는 사람들 역시 그거 역시 사람을 대했을 때 사람은 늘 행복한 존재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긍정적인 그 마인드도 있고 부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이 그 프레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뭐냐면 그 직업상 아니면 성격상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일즈를 처음 해보지 않은 분들이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순간이 어디냐면은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고객을 만나서 뭐 그 세일즈를 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고객을 찾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또 그리고 제일 긴장이 고조가 극에 달하는 순간 언제냐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 가장 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때가 가장 긴장이 돼서 내가 이거 문고리 열고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 만나게 되면 막상 닥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게 그 실제로 어떤 그런 접촉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들도 대인관계의 프레임의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감인데 이건 반대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를 좋아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그 쓸데없는 자신감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공주병, 왕자병이라 그러는데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서도 이 프레임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들이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프레임이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적에 어느 분위기나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도 상당히 대인관계에 중요한 프레임 형성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인 동기의 불분명인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친구니까 만납니다. 하지만 친구 이외에 개인적인 그 사람들 이외에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대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를 만나더라도 대인 동기, 모티베이션 되는 원인이 있어요. 왜 원인이 있냐? 그냥 친구를 만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내가 힘든 게 있어서 뭐 술 한잔 먹자고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생겨 뭐 여성들 같은 게 명품백이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적에는 그 대인 동기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대인 동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 대인 동기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적에 대인관계에 대한 프레임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타 요인에 의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프레임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역시 발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 호감, 기대감, 친밀감, 신뢰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호감이나 비호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제 강의를 보았을 때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어떤 분은 제 인상을 보고 호감을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야,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비호감을 느낀 분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에 따라서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사람은 기대감과 실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이 이제 호감이 있다, 없다, 자, 그래, 이제 그 나왔던 홍영준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과연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보셨죠? 지금 보시면서 이제, 저 사람 말 좀 하고, 나와 있는 컨텐츠가 내가 마음에 와닿는데 하면서 기대감이 이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저런 얘기를 하나? 라면서 이제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감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첫인상이죠. 첫인상에서 호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첫인상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대하면서 기대감 형성이 되는 거죠. 기대감까지는 형성이 보통 첫 만남 때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고 신뢰감까지 올라가는데 친밀감은 그 코드가 맞는다고 그러죠. 코드가 맞거나 이제 이질감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모임이나 조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속한 조직에서 한번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친밀감이나 아니면 거부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이 몇 번 쌓여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갔을 때 끝으로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이 되는데 인간관계 발달 단계는 이렇게 4단계 호감, 기대감, 친밀감, 신뢰감 이런 단계로 발달을 해서 시간과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질그릇과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질그릇과 같으냐? 이 질그릇은 사실 한번 깨지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붙이더라도 뭐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이더라도 이렇게 흠집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인간관계는 호감, 기대감, 친밀감, 신뢰감까지 올라가는데 이 신뢰감까지 올라간 다음에 관계를 깨지면 신뢰감을 회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신뢰를 깨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고사성어를 보거나 고전에 봤을 때 그 신뢰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가 미화되고 그런 것들을 교훈을 삼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친구 대신에 친구의 대신에 사형을 내가 사형을 당할 테니 친구를 보내달라. 그래서 친구가 다시 돌아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해서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둘 다 살았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정을 지킨 이야기, 사람을 믿었던 이야기, 삼국지가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거 역시 우리가 회자되는 미담이 신뢰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아름답고 본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많이들 회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어갖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깊이는 안 하고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회피형, 인간관계 피상형, 인간관계 미숙형, 인간관계 탐닉형 이 정도로 보는데 인간관계 회피형은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경시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어떤 트라우마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걸 필요 없다라고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내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회피하는 관계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첫 번째 예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피상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리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과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노는 대상. 그렇죠. 흔히들 이게 바람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피상형인데 이런 사람들 역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미숙형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인간관계 소외형, 인간관계 반목형인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피형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옛날 기억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그 트라우마들에 의해서 그걸 회피한다 그러면 미숙형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직 내가 학습이 되거나 아니면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반목을 하는 거죠. 아예 이게 무시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반목하는 형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미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탐닉형인데 이것은 의존형과 지배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내가 인간관계에 탐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을 내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인간관계 의존형은 마마보이라든가 어떤 그런 헬리콥터족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열어나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그런 내 그 버팀이 되는 사람한테 의존을 해서 인간관계 역시 거기 붙어서 가려는 사람. 그런 걸 이제 인간관계 탐닉형이라고 그러는데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이 회피형, 피상형, 미숙형, 탐닉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쪽에 들어가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어떤 심리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휴먼 네트워크 지수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보는 그 표를 한번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 지수표는 뭐냐면은 질문이 10가지가 있고 이름, 그 다음에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내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름란에는 제일 먼저 나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한 사람 정도를 쓰는 겁니다. 2사람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1명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쓰시고 점수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가 1점부터 10점까지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 내가 한 8점이다. 그럼 8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장을 옮겨야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거 역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또 매기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점수를 한번 매겨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휴먼 네트워크 지수를 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채점을 이제 해보세요. 제가 이제 채점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보통 70점이 넘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이 되시면 그냥 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점 미만, 그러니까 40점, 30점, 20점, 빵점 그 정도 되신다 그러면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맥 관리나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든가 아니면 적응 상의하실 곳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코칭 과정을 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측정을 해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지수로 요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먼 네트워크의 프레임에 대한 그 몇 가지 이제 명언들입니다. 첫 번째, 인디라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디라 간디는 그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그 여성 총리고 이제 네루의 딸이죠. 인도 그 네루의 딸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그 종교가 많고 민족이 많기 때문에 인디라 간디가 얘기한 게 움켜진 순간은 악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자, 지금 제 손을 보시는 것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을 펴서 오픈을 해야 악수를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고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교류를 하고 악수를 하려면 악수를 한다는 건 그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기본적인 인사를 하고 친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를 하려면 손을 펴야 되는 것처럼 먼저 나를 오픈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져서 그걸 내가 보는 거지 거울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달도 별이잖아요. 근데 달이 빛나고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구 뒤에 태양빛이 달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역시 그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빛의 그 원천이 되는 별의 빛을 반사돼서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여러 가지 그 스타라고 얘기하는 그 직종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역시 매니저, 뭐 운전하는 분들, 분장하는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도와줘서 스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평범한 사람도 가만 생각하면 내가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또 내 주변에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고 이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빛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난 건 없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위로를 받자. 자,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연애를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으로 입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료해야지 사람으로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인도로 들어가서 혼자 살던가 아니면 죽는 거 방법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할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입은 상처,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입니다. 그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더 좋은 나에게 조력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로서 위로를 받고 또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프레임이 휴먼 네트워크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엔 나를 먼저 공개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웠냐? 결국에는 내가 먼저 가슴을 열고 나가서 이 프레임으로 가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장애 요소는 첫 번째 이전 경험에 대한 마인드와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 그리고 주변 분위기들이 그 대인관계의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휴먼 네트워크 프레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움켜진 손가락을 악수할 수 없다. 이것만 외우세요. 움켜진 손가락을 악수할 수 없다. 악수하려면 펴야 된다. 그 다음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남들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실천을 할 적에 그 막연한 불안감,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경험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좀 더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가지 명언입니다. 히쿠치 히로타로라고 일본 아사히 맥주의 이제 전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가 나의 운명을 좌우하고 성공과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인간관계 어렵다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뭐 멀리 만나실 거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오늘 저녁에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내 얘기를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